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거예요.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친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즉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너무 작성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 계약서 작성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계약, 이런 것은 단순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예전 동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돈을 대여하셔가지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작성해 놓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예시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홍길동과 채무자 김철수와 연대보증인 이형이 갑을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을병으로 명시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 용이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1조를 봐도 갑은 을에게 대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를 매번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해주고 이렇게 말을 길게 늘려쓰게 되면은 계약서 작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갑과 을이라고 약칭을 정해서 계약서들을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제1조를 보겠습니다. 목적: 갑은 금 1천만 원을 을에게 대여해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금액 부분을 작성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될 점은 숫자랑 한글을 같이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만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숫자만 적으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숫자는 조작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로 1,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여기 뭐 앞뒤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던가, 즉 1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든다던가, 이 일자를 뭐 어떻게 펜으로 조작을 해갖고 이자처럼 보이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숫자는 사후에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반면에 한글로 1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한글은 사실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금액 부분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공용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갑은 금 1천만 원을 을에게 대여해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제2조는 변제에 관한 부분. 을은 2022년 6월 1일 갑에게 제1조의 차용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즉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고 그 돈을 갚는 방법, 계좌 송금이라는 방법을 정해준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부분을 누락하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래야 나중에 소송을 하기에도 편하고,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연손해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제3조입니다. 이자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자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반드시 잘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 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하고, 을은 갑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매월 말일 당해 월분의 이자를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송금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갔죠. 이건 지워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제4조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채무자에게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채무자는 변제일,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에는 2022년 6월 1일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뜻이겠죠. 기한이익 상실의 이유는 각 계약에서 저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계약 같은 경우 저는 을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1회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1회 이상 지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뜻은 변제일이 되기 전에 돈을 갚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에는 2022년 6월 1일까지가 변제일인데, 만약에 2022년 3월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3월에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문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의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파산 선고 신청 등을 받았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의리 압류나 뭐 가압류 등을 당했다는 뜻은 의뢰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서 변제일까지 돈을 갚는 행위를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상황이 나빠지면은 상황이 나빠진 대로 즉시 돈을 갚으라, 이런 의미의 규정입니다. 자, 제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 의리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상실 당시의 원리금 합계에 대하여 상실 시부터 지급 완료에 이르기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은 당연히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부과를 해야겠죠. 이자랑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자는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돈이에요. 은행이자 이런 것처럼.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되는 손해금입니다. 내가 2022년 6월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6월이 돼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럴 때는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죠. 지금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을 때의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당연히 역시 지연손해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문을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의리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 또는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제6조는 연대보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병, 아까 이영이라는 사람이었죠. 병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뢰의 값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실 연대 보증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돈을 갚아주는 사람을 설정하면 채권자한테 그만큼 유리하겠죠. 연대 보증 대신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제7조 합의 관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 부분을 미리 합의하는 거예요. 보통 즉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그 편이 편리하니까요. 멀리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면 채권자는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는 갑, 을, 병 총 3인이 있으니까요. 서명 날인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갑을병 각자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연락처 정도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실 때 반드시 이런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남겨두셔야 하지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